소송 비용 이제 절감하는 그런 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 두 번째. 네. 네. 소송 비용에서 아까 전에 감정 네. 평가할 때 감정인을 중복, 네. 복수로 지정해달라. 네, 네, 그렇습니다. 감정비가 이제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감정비가 굉장히 포션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우리가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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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게 지난번 우리 양은씨 재판에서는 녹취록까지는 증거로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그런데 실무상으로 녹취록이 굉장히 증거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아, 구두 계약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두 사람 간에 만약에 뭔가 합의를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양심을 믿고 서류로 안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나중에 서류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 그렇죠. 친구끼리도 뭐, 야, 1,000만 원 빌려줘. 그래? 그렇죠. 언제 줄 건데, 그래? 그렇죠. 또 계약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막. 뭐 예를 들면 뭐 10% 이자 줄게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10% 이자는 그냥 말뿐이니까 내가 언제 뭐 이자 준다 그랬냐 이렇게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서류가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녹음 파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증거로.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엄연한 현실인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녹음 파일을 이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녹취서, 우리가 녹취록이라 많이 하는데 민사소송 규칙에는 녹취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녹취서. 근데 녹취서를 이제 많이 만들게 되고 녹취서를 만들기 위해서 속기사무소를 속기사 사무소. 음성을 종이로 만드는 거죠? 예, 이게 적어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속기사무소에서 그 녹취서를 만들어서 증거로 내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게 이제 수십만 원씩 받거든요.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그게 페이지당 얼마로 받더라고요. 와, 페이지당.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이야 이제 좀 많이 싸졌겠죠. 음성 인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했고 소비사들도 음성 인식 기술을 많이 씁니다. 아, 한번 걸렀다가 고치는군요. 초벌. 초벌을 싹 돌리고. 우리가 이제 번역도 초벌 번역을 대부분 다 AI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속기사도 음성 인식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제 그 자격사들이 하는 도장값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녹취록을 만드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네. 지금 이게 이제 왜 그러면 녹음 파일을 내면 되지 왜 녹취서를 증거로 내지 이런 의문이 일단 드실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은 녹음 파일이 원본 증거거든요. 그런데 녹음 파일을 판사님 요거 녹음 파일 제출할 테니까 요거 증거로 좀 들어주세요. 여기에 분명히 내가 유리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대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녹음 파일을 증거로 조사하게 되면은 절차가 이제 그 녹음 파일은 검증이라고 하는 절차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이라고 하는 게 판사가 듣고 당사자와 같이 듣고 그거를 조서에다가 이제 기재를 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더라.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 절차가 좀 번거롭습니다. 우리가 재판 가보셔서 알겠지만 판사는 법대에 앉아가지고 그냥 몇 월 며칠째 준비서면 나왔죠? 그다음에 서중 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증거 신청할 거 있어요? 하면서 없으면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검증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별도로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 파일을 올려가지고 띄워서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요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조서를 또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재판 절차에서는 좀 번거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요거를 녹취록을 만들어 와라, 녹취서를 만들어 와라, 요렇게 이제 권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취서를 만들기 위해서 속기사무소를 찾아가고 돈을 들이게 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일반화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부분이 그 민사소송 규칙 121조에서는 이건 녹음 테이프 같은 이런 증거조사는 녹음 테이프를 재생해서 검증하는 이런 방법을 한다라고 분명히 2항에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항에는 그 법원이 명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요구할 때는 녹취서 같은 걸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검증이 원칙이고, 그러니까요. 예외적으로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런 경우에만 이제 녹취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무조건 녹취서를 만들고. 무조건은 아닌데요. 웬만하면 녹취서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취서 만들고 양이 좀 분량이 좀 되면은 그걸 밑줄을 긋든지 노란색으로 중요 부분만 하이라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 밑줄을 그어가지고 이자 줄게 이 내용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어가지고 해주면 법원이 보기가 좋다. 이렇게 이제 권유하면서 녹취서를 만들도록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쭉 그 오랜 관행이 되다 보니까 이 속기사무소를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럼 속기사무소를 안 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인데요. 이 녹취서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이제 누군가 녹음 파일을 서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속기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도 되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진짜요? 네. 저는 속기사의 손을 통해서만 이 증거가 되는 줄 알았어요. 속기사를 통하면은 그 속기사라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자격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녹음 파일에서 들리는 정확한 그대로를 속기사가 만들어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뒷받침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신뢰 때문에 그 비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녹취서를 만들고 또 당사자를 대리하는 예를 들면 양은 씨가 소송을 하는데 녹취서를 그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만약에 양은 씨 대리해서 녹취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서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녹취서가 과연 녹음 파일을 그대로 옮긴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녹음 파일을 같이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녹음 파일을. 못 믿겠으면 들어봐라. 그렇죠. 나는 그대로 했으니까 혹시 의문이 있으면 들어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어디 뭐 할 수 없죠. 그렇죠. 딱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당장 이제 그 녹취서를 만들기, 속기사 통해서 녹취서 만드는 그 수십만 원의 비용이 그대로 절감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우리 속기사, 당연히 녹취서 만드는 것은 속기사 통해서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관행화된 절차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고치려는 노력들이 좀 적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내가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의뢰인이 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녹음 파일 가져오면은 이거 녹취서 만들어야 되는데 속기사무소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그냥 해버리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귀찮은 부분을 좀 이렇게 피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요 한 파일 보내드릴게요. 저기 사무실에서 만든 거예요. 네이버 크로바 통해서 뭐 저기 한 10분, 20분 정도 분량되는 것도 한 1, 2분 만에 쫙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 그냥 음성인식 잘 되잖아요. 잘 되니까요. 거의 뭐 고칠 거 없이 95% 이상 인식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쫙 만들고 조금 이제 그 사투리라든지 불분명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보정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 대화에 참여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아니까요. 그걸 보정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 대화자의 이름 기계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대화자의 이름을 이모 씨, 그 다음에 요거는 최모 씨 이렇게 대화자의 이름을 딱 적어 두면은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제 도장을 딱 찍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든 녹취서가 되는 거고 기록이. 상대방이 혹시 못 믿을까봐 음성 파일, 녹음 파일을 같이 증거로 첨가합니다. 개인이 만들어도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더구나 이제 이런 그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녹취서나 녹음 파일이 증거 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한 방, 소위 말하면 스모킹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작용할 수 있는 녹취록은 당연히 속기사 통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합의서라든지 뭐 이렇게 서류들이 많은 과정에서 혹시나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뒷받침하는 첨부 증거, 보충 증거, 보충 증거 이런 정도로 제출하는데 수십만 원 비용 쓰는 것은 너무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직원이 네이버 클로바로 도와주고 좀 저렴하게 받으면 그것도 되겠네요. 저도 이제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고 만약에 분량이 좀 되잖아요. 그런 거는 보정 작업도 제법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다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도 써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법률사무소에서 조금 도와주고 수고비 조금 받고 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죠. 속기사만 통해야지 법원 증거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당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완전 돈 아끼는 거네요. 돈 굳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조금 관행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좀 들으시는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홀로 소송할 때도 이런 활용을 좀 해보시고 혹시 또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놓은 상태라도 변호사한테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네이버 클로바 통해서 조금 해달라고 속기사 맡기지 말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시면 좋겠어요. 속기사들 이제 이거 보고 속기사들 댓글 다는 거 아니에요? 내 직업 날라가게 한다고. 뭐 이제 지금 그런 그 기술 발전으로 위협을 받는 직업군들이 뭐 속기사뿐 아니죠. 뭐 그렇죠. 중개사, 뭐 심지어 변호사, AI 때문에 또 회계사 모든 직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좀 변화하면은 속기사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음성 인식을 좀 쓰고 가격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합당한 가격이 받아들여지면 누가 안 쓰겠어요, 그걸. 그렇죠. 수십만 원은 진짜 아깝죠.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뭐 택도 아닌 이런 일을 수백만 원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의뢰인이 그걸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뭐 한번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사법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편하자고 녹취서 만들어 오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디 그 녹취서를 속기사무사 가지 마세요 이렇게는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속기사 만들어 오세요라고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사법부도 좀 뭐랄까요 그 변화를 좀 이제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사법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는데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손님들이잖아요. 손님들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인지비를 줄여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거는 또 국가 재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제 이렇게 좀 녹취록 만들 때 꼭 속기사 사무실 갈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캠페인 차원에서요. 그냥 이렇게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서 뭘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걸 좀 홍보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저는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